여의도의 몇 배 땅을 29살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중일 전쟁이 일어나갖고 빚을 내서 땅을 샀거든요. 몰수를 당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4.2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부정축제자로 몰리죠. 벌금을 엄청 내고 막 해요. 이병철 회장이 결심한 거죠. 내가 해야 되겠다. 작가 이채인입니다. 삼성 관련된 책을 10권 정도 썼고 현대 계열 책도 4권을 썼어요. 이병철 회장은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 출신이죠. 어떻게 금수저나 아버지가 몇만 평의 땅 가진 지주의 아들. 일제시대 때도 부를 엄청 누렸고 국민학교를 그 지수초등학교라고 진주에 있어요. 그 LG그룹 창업주 구인의 회장하고 동창이에요. 같은 반에서 공부했어요. 지금도 지수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그 나무가 있어요. 그때 같이 심은 나무가. 진주 난간 가면 솥바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0km 안에 별이 3개가 떴다고 그래요. 삼성, 금성, 효성 세 그룹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은 공식적으로 1938년에 대구에서 삼성상해로 시작한 거로 돼 있어요. 창업 기념일도 그렇게 돼 있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란 이름을 갖고 한 게 그때고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정미소로 처음 시작합니다. 마산에서 20세 후반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데 200만 평 정도의 땅을 사들여서 대주주 200만 평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의도가 80만 평이니까 여의도의 몇 배 땅을 29살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중일 전쟁이 일어나갖고 빚을 내서 땅을 샀거든요. 그래갖고 몰수를 당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38년도에 삼성상해를 차릴 수 있던 거는 아버지가 원래 대지주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3만 원이라는 돈을 줘요. 3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기업 자금을 주니까 마산에서는 좀 창피하니까 대구로 가서 삼성상해라는 걸 차려요. 그 차리기 전에 만주 여행을 한 달 반을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뭔가 해서 베이징까지 가서 딱 조사하고 와서 만주 쪽에는 벌판이고 그러니까 과일이 별로 없나 봐요. 사과니 가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주에 수출하는 게 삼성상의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해외적으로 눈을 일찍 뜨신 분이 이병철 회장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돈을 벌고 사업이 되니까 그때 당시는 일제 말기잖아요. 그래갖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별표 국수라는 걸 만듭니다. 국수를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자기가 조사 다 해갖고 별표 국수라는 걸 만드는데 재밌는 얘기는 전두환 대통령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야담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월계관이라는 또 정종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또 차리죠.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이제 대구에서 자기가 만족을 못해. 그래서 그 사업장이 잘 되는 대로 책임자한테 맡겨놓고 서울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갖고 삼성물산이라는 거를 차려요. 이제 본격적인 무역을 시작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삼성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라갔어요. 무역상사 7위. 6.25 전쟁 때 몽땅 다 불타고 막 인민군한테 뺏기고 그래서 트럭 2대 타가지고 대구로 이제 가요. 나는 이제 쫄딱 망했다. 그러고 갔는데 대구 사업장의 책임자가 돈을 2억 원을 내놔요. 그동안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이 안 되잖아요. 통화로 뭐 잘 되고 있어? 뭐 이러고 말하는데 돈보다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 돈 갖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삼성물산을 다시 개업을 합니다. 수입한 게 설탕이에요. 우리나라는 설탕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설탕 수입해갖고 한 10배 장사를 했을 거야 아마. 면실박이라는 게 있어요. 면화 만들고 나온 찌꺼기는 또 홍콩에 수출하고 막 그래서 이제 옷감도 수출하고 막 여러 가지 하죠. 돈을 벌고 명실상부한 삼성그룹이 돼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제일제당이에요. 설탕을 수입만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일본 가서 이렇게 탁 수출하고 기계를 일본에서 드리고 이게 1953년인가 그래요. 제일제당이 성공을 하죠. 1953년에 했는데 우리나라는 설탕을 만들었는데 설탕을 담을 자루가 없는 거야. 광목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줄줄 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에 가서 미싱을 사와야 돼요. 오바르꾸라고 이제 박아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 거. 제품이 출시되고도 보름인가 있다가 일본에 가서 미싱 사다가 박아갖고 이제 나갔는데 가격은 3분의 1 값인가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 고생을 했죠. 근데 이제 싸고 품질은 똑같다고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대박을 치는 거죠. 1957년인가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걸 차립니다. 지금도 제일모직 있잖아요. 처음엔 고생했죠. 왜냐면 국산 옷이 뭐 이렇게 천이 뭐 좋겠냐 안 좋겠냐 그래서 그 광고도 많이 치죠. 많이 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1년 이상 고생합니다. 제일재단과 제일모직으로 삼성그룹이 기틀을 잡기 시작해요. 공채를 시작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삼성이죠. 1957년에 공채를 합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뭐 하고 사람을 모았는데 이제
정식으로 공채를 시험 쳐서 하는데 그 다음에 현대가 1958년에 공채를 또 따라서 해요. 그때 공채에 들어간 게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몇 기 속할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요. 핵심적인 거는 은행업이에요. 서울 시내 15개 은행 중에 7개인가를 삼성이 다 사들입니다. 정권하고 좀 야합한 느낌도 좀 있긴 있는데 그때 재벌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데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부정축제자로 몰리죠. 벌금을 엄청 내고 막 해요. 그런 과정에서 벌금도 내고 막 했는데 또 다음에 5.16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조홍재 부사장이 감옥을 가요. 그 양반이 효동그룹의 창업주예요. 그 얘기는 뭐 기회가 되면 드리는데 이병철 회장은 그때 마침 동경에 있었어요. 안 들어오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혁명 정부에서 이 무슨 대령인가가 일본까지 가서 모시고 와요. 김포공항에 내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이제 부정축제자로 모르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랬지. 모든 기업을 다 잡아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설득을 시켜서 한국경제인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제인을 살리자. 그래서 다 풀어주게 되죠. 초대 정경련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라 경제에 대한 협의를 한 1년 이상 합니다. 그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배신한 거지. 지금 와서 결과로 보면 이제 억울하게 돼서 이병철 회장은 그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아들 이맹희한테 맡겼더니 삐걱거리고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병철 회장이 결심한 거죠.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곰곰 생각하잖아요. 정치를 해도 자기가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해서 일본 벤치마킹 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론사를 차리자. 정권을 견제하면 내가 제1의 언론사를 만들면 정권이 나한테 맘대로 못할 거다. 지금 중앙일보 그룹이에요. 삼성전자를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허가를 안 해줘요. 1년 반,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은 것이 68년에 신청해갖고 69년 얼마에 나왔는데 국내에는 팔지 말고 해외 수출만 해라. 근데 놀라운 게 1년 만에 흑백TV 세계 1위로 올랐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대단해요. 정재용 회장도 조선톱 커버벌판에 만들어서 1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업 만들었듯이 흑백TV도 1위. 칼라TV 우리나라 방송 전두환 시절에 했잖아요. 그것도 세계 1위. 몇 년 안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명실상부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는 삼성전자 이후부터예요. 그전에는 국내 1위였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이건희 체제인데 그 전까지 반도체가 3,500억 적자예요. 지금도 3,500억은 작은 돈이 아닌데 반도체 때문에 삼성이 망한다 하는데 지금 드라마에 나온 전양철 회장이 밀어붙이듯이 한 게 그거였고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다음 해부터 흑자 구도로 돌아서요. 묘하게. 그 아이러니하지. 삼성이 한국 1위 전자업체로 성공을 했는데 3만 명이 만들어요. 삼성이 AS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6천 명이 고쳐로 돌아다니는 거야. LA를 갔더니 베스트 바이랑 숍을 갔는데 뭐 소니 뭐 다 마트시다 뭐 다 있는데 맨 구석에 삼성 제품은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쳐다봐. 이 양반이 뚜껑이 열렸죠. 한국 1위면 뭐하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삼성가 리더들은 일본통이에요. 후쿠다라는 전무를 데려다 디자인 시키고 그랬는데 후쿠다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후쿠다 보고서는 뭐냐면 삼성은 디자인이 일단 후지다. 삼성을 막 비판하는 보고서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건희 회장이 읽어요. 그래갖고 화가 나니까 이사급 이상 몇백 명을 프랑크푸르트로 다 불러요. 그냥 독일의 시설도 보여주고 독일 무슨 호텔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처자식 놔두고 다 바꿔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신경영 선언이에요. 1993년도에 일어난. 그리고서 이제 반도체로 이제 성공의 길로 갔잖아요. 1994년에 거의 1천억이 넘는 흑자를 냅니다. 삼성이. 난리 치니까 지금 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는 거지. 이건희 회장이 볼 때는. 애니콜 화형식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토로라가 한국을 다 장악했어요. 처음에 핸드폰 시장은 저도 샀는데 벽돌만 했거든. 이만했거든요. 삼성은 만들어도 안 팔려요. 애니콜 화형식이 뭐냐면 15만 대의 애니콜 뭐 팩스 이런 걸 그게 500억 원어치래요. 구미 공장에서 다 불태워요. 2만 명인가 모아놓고 불태워요. 그게 솔직히 500억 원어치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걸 다 불태우고 라인 스톱제라는 걸 만듭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되면 칠이 벗겨지면 공장에서 이렇게 칠을 커버해서 내보내고 그래요. 라인 스톱제가 아니라 불량이 나오면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기계를. 그리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그 이후에 삼성이 품질 경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애니콜 화형식 하듯이 삼성은 외환위기 전에 구조조정을 다 끝냈어요. 94년에 몇천억대 흑자가 일어나니까 너무들 막 들떠갖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 못지않은 감각이 있으셔서 야 이렇게 니들이 들뜰 일이 아니다. 선패인 먼저 터뜨리지 말자. IMF를 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은 IMF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돼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니까 방만하게 경영을 안 했다는 거지. 계열사 늘리고 막 정신없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미리 한 회사가 두 개예요. 두산그룹하고 삼성이에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신라호텔을 하고 있는 이부진 여사장이 굉장히 미모도 되고 능력도 뛰어난데 지분에서 벌써 이제 밀리니까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지분 싸움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서울대도 나왔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혹독한 그 황태자 수업을 시켜요. 이학수 이런 사람들이 개인 교사처럼 이게 막 하고 이펠트 그 회장하고 이렇게 돼서 후계자 수업을 가서 2년인가 받아요. 근데 한 칼이 없습니다. 이건희 하면 반도체 딱 떠오르잖아요. 이재용 회장은 그게 없잖아. 뭔가 보여줘야죠. 근데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하면 떠오르는 게 아직 없잖아요.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제가 삼성과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